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휴일과 노동절을 쉰 미국 시장이 급락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마이너스 2.25%를 기록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2.78%, 나스닥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4.11%를 기록을 하면서 아주 정말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하락을 했던 시장이 노동절인 월요일 하루 쉬면서 조정을 거칠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화요일 다시 큰 폭의 하락을 보인 겁니다. 지난 3일 동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 넘는 하락을 보였고, 특히 테슬라 주가는 하루 만에 자그만치 21%가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뭐 첫 번째는 당연히 S&P 500 지수에 포함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들은 테슬라가 당연히 S&P 500 지수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필요 조건은 갖췄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 조건은 갖추지 못해서 이 S&P 위원회가 S&P 500에 이 테슬라를 편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당연한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기 때문에 항상 제가 예측하지 말고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한 테슬라의 경쟁 상대인 니콜라가 GM이 지분을 11% 추가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니콜라의 주가는 오히려 어제 하루에만 40% 넘는 이런 상승을 보였습니다. 참 이 주식시장이 제로섬 게임이라고는 하지만 테슬라의 하락과 니콜라의 상승이 너무 대비되는 이런 하루인데요. 전기차와 수소차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전기차와 수소차는 거의 같은 대체 에너지이지만 전기차의 경우 충전이 수소차보다 훨씬 쉽고, 다만 수소차의 경우 충전소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인프라의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수소차의 장점이 전기차에 비해서 이 사용 거리가 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럭들의 경우에는 짐을 많이 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전기 배터리를 밑으로 깔게 되면 이 전기 배터리의 무게 때문에 좀 불리하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수소 탱크에 수소를 채우는 것이 장거리를 운행하는 것에는 훨씬 더 유리하고, 또한 그 트럭들은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어떤 노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소 인프라를 설치하는 데도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대륙 운송에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조금 유리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수소차가 더 지금 그 트럭 시장에는 적합하다는 것이 이런 어떤 시장의 판단입니다. 또한 최근 그린 수소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태양광이라던가 아니면 풍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어내고, 그 수소를 전기 대신 이동시켜서 발전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수소 트럭을 생산 예정인 니콜라의 주식이 어저께 40% 넘게 이렇게 상승을 한 겁니다. 니콜라의 그 지분 투자를 한 GM의 주가도 어저께 7.93% 상승을 하면서 어려운 시장에서 놀라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니콜라가 상승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주식 두 가지 정도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니콜라의 어떤 투자를 한 한화의 어떤 그 움직임이고요. 다른 하나는 수소 트럭 상용화 세계 1위인 현대차의 움직임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의 하락은 단순히 이제 테슬라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 시장에서 나왔는데, 애플도 6.73%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렇게 그 마이너스 5.41%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아마존 역시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알리바바도 역시 이렇게 다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뭐 상승을 한 종목 중에 눈에 띄는 종목은 뭐 디즈니 정도. 이 디즈니가 상승한 것은 디즈니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넷플릭스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데, 이 넷플릭스의 어떤 대항마로서 이 그 디즈니 플러스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디즈니가 좀 상승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GM이 7.93%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공무원 같은 경우에 이 미국 주식이 이렇게 하락을 지난주 목요일부터 했잖아요. 지난주 목요일날 시장에서 그 누구도 이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때 주식공무원이 어떤 이야기를 드렸었냐면, 이것은 알고리즘에 의한 매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미국 기술주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바로 손정희 소프트뱅크,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희 사장의 고래 논란입니다. 손정희의 소프트뱅크가 나스닥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뉴스가 지난 주말 나왔고요. 이 뉴스가 전해지면서 전체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주식공무원이 나스닥이 금요일 4% 이상 하락을 했을 때에도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알고리즘 매매가 트리거를 발생시켰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트리거의 원인이 지난 주말 손정희 소프트뱅크가 극단적인 모험을 하는 헤지펀드 형태로 미국 나스닥 시장의 현물 거래를 그러니까 그 콜옵션을 사들였는데, 이게 이제 현물 거래 수준으로는 약 75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콜옵션 거래를 하면서 시장을 교란했다는 뉴스가, 우려가 대두된 겁니다. 사실 거래자의 신분은 밝히지 않는 것이 뭐 시장의 거의 불문율인데요. 이렇게 공개가 된 것은 상당히 많은 알고리즘이 이러한 시장의 교란을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프트뱅크는 여태까지 헤지펀드가 아닌 엔젤 투자자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알리바바 등을 초기에 투자를 했고 엄청난 수익을 낸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인 쿠팡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손정희 사장이 우리나라로 오면 대통령들 뿐만 아니라 각 재계에 있는 대표자들도 손정희와 한번 눈맞춤을 하려고 모여드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목격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이 갑자기 헤지펀드의 성향에 극단적인 모험 투자를 하는 것이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동안 미국 주식은 끝없는 상승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미스터리 고래가 다름 아닌 소프트뱅크로 밝혀지면서 이 소프트뱅크가 차익을 실현하게 되면 폭락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생긴 겁니다. 이런 우려는 투자자들의 마음에 어떤 불안감을 심어주었고, 이 불안감이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지수를 높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소프트뱅크의 주가 역시 큰 폭의 하락을 보이게 되는데요. 소프트뱅크는 지난 월요일 7%가 넘는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으로는 약 9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9조 원에서 20조 원이 하루 만에 증발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에 있는 소프트뱅크 투자자들도 소프트뱅크의 이런 헤지펀드식의 위험한 투자에 대해서 굉장한 경고를 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가 최근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최근 3일간 미국 주식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약 1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마가그룹이라든지 빵그룹 이런 기업들에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부었고, 특히 이제 테슬라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가 액면 분할을 시도를 했죠. 주식 분할을 시도를 하면서 2,500달러였던 수준의 주식이 500달러로 가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 테슬라의 주식을 사들였는데, 테슬라의 주식은 500달러에서 지금 현재 300달러 수준으로 거의 한 3분의 1가량이 이렇게 날아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수익 구간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줄어든 정도의 기간이실 테지만, 최근 테슬라의 기업 분할, S&P 500 지수 편입, 배터리 데이 이런 이벤트들로 이제 장밋빛 전망이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재를 믿고 고점인 500달러 부분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단 며칠간 만에 주가가 30% 이상 하락하는 아픔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추격 매수는 자제하라 이런 말씀을 늘 드리는 건데요. 실제 미국 시장은 트럼프가 최근 중국과의 분리라든지 중국과의 거래 거부 같은 정치적 편가르기를 위한 발언을 현재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렇게 중국 이런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 때문인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지지율이 지금 바이든보다 굉장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면서 어떤 자기들의 결집 세력을 모아서 이분법적인 어떤 사고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물론 트럼프가 자신의 치적인 주식시장을 끌어올려야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주식시장보다 더 중요한 게 당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강력하게 중국을 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버텨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좀 고민인데,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BBIG라던가 아니면은 미국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의 차이점인데, 미국 시장이 떨어진 이유는 불안감도 있지만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2,400까지 왔다고는 하지만 이게 미국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오름세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야 2,400선까지 이제 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과 조금 디커플링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 어제 셀트리온이 바이러스 치료제의 조기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하는 이런 발표가 나온 상태에서 그 무거운 셀트리온도 어저께 호가창이 거의 뭐 잡주처럼 움직이더라고요. 종가에 한 4% 오르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고, 상대적으로 시총이 가벼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시간에 약 8%가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거의 시간의 상한가까지 가는 이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중에서도 빅테크 기업들, 특히 이제 네이버라던가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상승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의 신규 매수,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로 그럴 이유는 없지만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신규 매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미국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는 그런 상황을 보시고 매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 투자에 인사이트를 주길 바라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황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을 하신 분들, 알람 설정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신데 알람 설정을 꼭 해 놓으셔야 제가 이렇게 시황을 작성하고 글을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바로 주식공무원의 시황이 떴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니까 종 모양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잘 버티고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일일비하지 마시고 이성적 투자하신다면 꼭 성공하실 거고요. 주식공무원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종목과 시황의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